외부 은하. 외부 은하라는 말은 뭐의 반대말이야? 우리 은하의 반대말이야. 우리 은하. 우리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외부 은하입니다. 그럼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들은 다 10만 광년 안에 있겠죠. 간단히 말하면 자선팔이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우리 태양계가 요쯤에 있다며.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요 끝에는 몇만 광년이 아니야. 중심으로부터 3, 2니까 5니까 8만 광년이죠. 우리 입장에서 가장 멀리 있는 별은 몇만 광년이에요? 우리 은하 안에는 8만 광년입니다. 이쪽에 있는 별의 끝은 뭐야? 2만 광년이죠. 이쪽은 뭐 기껏해야 5만 광년, 뭐 6만 광년이 될 거 아니에요. 가장 멀리 있는 건 8만 광년이에요. 맞죠? 근데 쌤의 이름이 이거다. 허, 성, 수. 허씨거든요. 등장하는 사람 이름이 있어요. 외국 사람인데 불, 외자야. 같은 허씨인데 외자라. 부리님이 우주 망원경을 띄웁니다. 우주에다 망원경을 띄워요. 우주에다 망원경을 띄워서 이제 별들을 관측하기 시작해요. 별들을 관측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별과 나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 있죠. 그걸 이용해서 거리를 다 측정해봅니다. 그랬더니 1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별을 관측한 거야. 헐. 난 뭘 관측한 거지, 허블이?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이 아닌 완전 밖에 다른 곳에 있는 어떤 별을 관측해낸 겁니다. 드디어 뭘 처음 발견한 거다? 외부 은하라는 걸 처음 발견한 거야. 처음이야. 부리 아저씨가 처음으로 외부 은하라는 걸 관측을 해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했어요. 와, 우리 은하가 다가 아니야. 외부에 또 은하가 또 있어. 우주가 엄청 넓은가 봐. 뭐 이런 상상을 할 무렵에 또 더 대단한 걸 발견합니다. 이때 당시에 누가 싸우고 있었냐면은 아인슈타인하고 갑자기 기억 안 나. 근데 아인슈타인하고 어떤 사람이 싸우고 있었어요. 뭘 싸우고 있었냐면은 가모프였나? 두 사람이 싸우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인슈타인은 우주는 정지되어 있다. 가만히 있다. 봐라. 고요하지 않냐. 뭐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우주를 놀랍게도 정지되어 있는 우주를 주장합니다. 아인슈타인이. 근데 이 왼쪽에 있는 가모프라는 사람은 아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이름을 다시 얘기해 줄게요. 어쨌든 이 사람은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그렇게 막 논란만 있었지 증거가 없었잖아. 근데 이 부리가 뭘 발견해 준 거야? 외부 은하를 발견했어. 아직까지는 뭐 큰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달 뒤에 아까 그 별을 한 달 뒤에 다시 관찰했더니 헐! 110만 광년 멀었어. 또 한 달 뒤에 또 관찰했더니 120만 광년 더 멀어졌네. 자꾸 별이 나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뭘 뜻하지? 우주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팽창하고 있다는 겁니다. 별이 막 달려가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지 혼자 별이 막 도망가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전체적으로 우주가 쫙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 자료로 이 부리가 제시한 외부 은하의 발견과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 자료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지속적인 그 별에 대한 관측을 통해서.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외부 은하는 누가? 허블이 외부 은하 처음 발견한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바로 여기는 이 은하예요. 우리 지구에서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입니다. 이게 100만 광년이야. 가장 가까운 은하가 100만 광년 거리에 있어요. 100만 광년에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외부 은하라는 걸 최초로 알아내었다. 그리고 모두 알아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알아냅니다. 지속적 관측을 통해서 별들이 자꾸 멀어지는 걸 봤기 때문에. 더 웃긴 건 계속 웃겨요 이제. 더 웃긴 건 잘 봐. 쌤이 예시를 해줄 텐데 밀가루 반죽 하나 준비를 해요. 여기다가
건포도는 파란색이죠. 까만색이죠. 건포도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건포도를 박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오븐에다가 넣고, 물론 탄산수와 틀리면 소다를 넣었어요. 오븐에 넣고 구우면 어떻게 돼요? 부풀죠. 그래서 문제. 부풀 때 빵은 부풀지만 건포도는 부풀어 안 부풀어? 건포도는 안 부풀어요. 그래서 건포도는 그대로인데 빵만 부풀죠. 빵만 부푼 모습을 이렇게 한번 오버해서 그려볼게요. 부풀었습니다. 건포도는 안 부푸는데 건포도는 그 위치가 여기에 위치하게 되겠네요. 맞죠? 자, 이게 우주 팽창 모형이야. 우주는 이렇게 팽창합니다. 뭔 소리냐? 이 건포도 하나하나가 뭐냐면 바로 은하입니다. 우주가 막 팽창하는데 그러면 쌤 우주가 팽창하면 지구하고 달 사이의 거리도 멀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양하고 우리 사이의 거리도 멀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하지만 우리는 건포도야. 건포도는 팽창이 아니야. 팽창 안 하고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이래.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만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들은 다 거리가 동일합니다. 그동안은 그래서 계속 별을 관측하다 보니까 별들이 나로부터 멀어지지 않아. 아인슈타인만 해도 별들이 멀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정지해 있나 보다 한 거야. 근데 외부 은하를 발견하니까 외부 은하는 달라. 외부 은하의 별들은 자꾸자꾸 멀어지더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우주가 전체적으로 팽창하고 있다는 걸 제시를 하게 된 거예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고1 과정에서 자세히 배우는데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야. 기초 작업이 잘 돼야 됩니다. 자, 실제로 거리를 재보면 자, 1번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은하 2번이고 가장 멀리 있는 은하 6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눈대중으로 한번 대체해봐. 그냥 센치로 1번과 2번 사이 거리 얼마야? 얼마쯤 될까요? 한 5cm? 더 되나? 인정? 5로 할까 그냥? 5로 합시다. 5cm예요. 1번부터 6번까지의 거리는 몇 cm? 이게 5cm니까 한 12cm, 12cm. 자, 이걸 비율로 여기를 볼게요. 1번과 2번 사이 거리. 이만큼 멀어졌죠? 이만큼이 5cm니까 딱 요거 하나 5cm거든요. 5cm. 8cm예요. 5cm, 딱 10이 맞거든요. 여기 봐봐. 1번부터 6번까지 얼마 멀어졌나 볼게요. 봐봐. 5cm, 그냥 5cm 봅시다. 20cm예요. 이렇게 했어. 자,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로부터 1번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은하는 그러니까 1번과 2번 사이의 거리는 변화량이 얼마야? 3밖에 안 걸렸죠. 근데 1번부터 6번 사이의 거리는 변화량이 얼마야? 12에서 20이니까 8입니다. 뭔 소리야? 우주가 훅 팽창하는데 2번은 천천히 도망간 거고 6번은 빨리 도망간 겁니다. 이해됩니까? 팽창을 했는데 가까이에 있는 은하는 천천히 멀어지고요. 멀리 있는 은하는 되게 빨리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경우에 가능해? 이런 경우에 가능합니다. 맞죠? 확인했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 빵이 팽창할 때 어디를 기준으로 팽창한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빵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냥 쭉쭉 늘어나는 거잖아. 중심부가 없다. 중심이 없어요.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퍼졌을 수 있고요. 중심과 따로 없습니다. 중심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쭉 늘어나는 거잖아. 이럴 때 우리는 그러니까 우주 팽창에 중심은 없다고 표현합니다. 체크해볼게. 중심 없이 우주가 팽창할 때 중심 따위 없이 어디가 중심이다 되는 거 없이 팽창한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1번이 중심이야. 내가 중심이고 가까이 있는 너 여기, 멀리 있는 너 저기. 자, 팽창의 시작! 하면 쫙 팽창할 거예요. 중심이 따로 있다면 나로부터 멀어지는 속도가 팽창할 때 같아야 돼. 중심이 따로 있다면
팽창하는 속도가 같아야 됩니다. 맞죠? 우주가 쭉 팽창할 때 속도가 같아야 돼요. 근데 팽창, 중심 없이 팽창하니까 어떤 건 빨리 멀어지고 어떤 건 더 멀리 멀어지고. 다시 중심이 있다면 나를 기준으로 출발하면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출발하면 쭉 갈 거야 이렇게. 그래서 중심부가 따로 있다면 속도는 다 똑같아야 돼. 하지만 속도가 다 다른 거 확인했어 지금 방금. 속도가 다른 것으로 보아서 우주는 중심 없이 팽창한다는 거.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주가 팽창하긴 하는데 중심 없이 팽창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은하 단위 하나로 이 단위 안에서는 팽창이 일어나지 않죠. 건포도니까 팽창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하나 배웠습니다. 균일하게 팽창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측자로부터 모든 은하들이 전부 다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방금 이거 세 번째입니다. 멀리 있는 은하는 더 빨리 멀어져요. 가까이 있는 은하는 천천히 멀어집니다. 그게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굉장히 좋은 실험이에요. 내가 만든 밀가루 빵 만들기 팽창 모형. 책에서는 대부분 뭘 말한다? 풍선 팽창 모형. 풍선에다가 별딱지 붙이고 별딱지 붙인 다음에 팽창시키거든요. 별딱지는 스티커니까 팽창 안 하지만 이제 공간이 멀어질 테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부리가 어디 갔어? 부리가 굉장히 많은 외부 은하들을 관측을 해요. 굉장히 많은 외부 은하들을 관측을 하고 그 외부 은하들을 분류합니다. 분류. 자, 외부 은하를 어떻게 분류했는지는 이렇게 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겁니다. 봐봐, 우리가 속해 있는 게 이하수입니다. 막대 나선 은하. 그치? 이렇게 생긴 은하도 있는데 중심부가 동그란 모양인 정상 나선 은하도 있습니다. 얘는 어때? 나선팔이 어때? 나선팔이. 되게 길죠? 얘도 길죠? 근데 좀 짧은 것도 있어. 짧은 거. 그리고 규모가 나선팔이 이렇게 좀 이렇게 이것도 길죠? 긴 것이 있고요. 중심부가 좀 크기도 하네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나선팔. 그러니까 중심부의 모양, 나선팔의 길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하나하나 분류를 해놓은 거고요. 얘네들은 나선팔 자체가 없죠. 네 가지 나선팔이 없죠. 나선팔이 없을 뿐더러 얘는 동그란 모양이긴 하거든. 얘는 동그란 모양도 아니야. 동그란 모양도 아닌 것들을 뭐라고 분류한다? 타원 은하라고 분류합니다. 그리고 나선이 있는 은하들은 나선 은하라고 분류해요. 나선 은하. 나선 은하를 쌤이 기억하기로 스크류도 S로 써. S. 그리고 얘는 방어형이죠. SB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막대 나선 은하 SB. SB에 사는 성수. 오픈처럼 해주세요. SB라고 이제 영어로 분류 기호를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모양에 따라서 허블이 분류해 놓은 표예요. 나중에는 그 기호의 이름. 방금 SB 같은 이런 기호까지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한 게 바로 대폭발 우주론이에요. 자, 체크할 건 이거야. 첫 번째, 먼 과거에 한점. 사실은 물질은 아니고 에너지가 모여있는 한 점이에요. 에너지가 모여있는 한 점으로부터 아주 커다란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폭발이 왜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폭발이 빵 일어나면서 에너지밖에 없었던 이 점에서 이제 뭐가 생겨나냐? 에너지가 물질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미리 얘기할게요.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E는 mc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에너지가 곧 질량이다. 질량이 곧 에너지다. 에너지를 질량으로 바꿀 수 있고 질량을 에너지로 바꿀 수도 있다. 뭐의 제곱만큼? 광속의 제곱만큼의 비율.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공식을 이미 이용해서 원자력 발전이나 핵융합 발전에 이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식이 없었다면 계산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함부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거나 핵융합 발전소를 만들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공식을 아인슈타인님이 제시해 주셔서 우리는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보면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원자력 발전소가 뭐 하는 거냐면
우라늄을 분열시켜서 질량이 좀 사라져요. 이 사라진 질량, M이 질량이거든요. 사라진 질량이 뭐로 변하는 거예요? 에너지로 바뀌죠. 그 에너지 이용해서 전기 만듭니다. 원자력 발전소. 근데 이 빅뱅은 뭐야? 거꾸로. 에너지밖에 없던 한 점에서 뭐가 생겨나는 거야? 질량체가 생겨난다는 거야. 그래서 질량체가 생겨난 이 질량체들이야. 질량체들이 생겨나서 현재와 같은 우주의 분포를, 우주의 질량들이 널려있잖아. 우리도 그 질량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이론입니다. 당연히 초기 우주는 크기가 굉장히 작았을 테고요. 이렇게 작았을 테고 지금보다 훨씬 온도가 높았을 겁니다. 이게 팽창을 하면 할수록 외부에서 에너지 공급을 안 하는데 계속 팽창만 해. 우리 옛날에 배운 거 기억나나? 단열 팽창. 우리 구름 생성될 때 공기가 갑자기 뻥 팽창하면은 온도가 떨어지고 이슬점에 도달해서 수증기가 응결돼서 구름 만들어진다. 그럼 비 내린다. 이런 거 있잖아. 똑같아. 우주도 마찬가지야. 공간이 갑자기 뻥 팽창합니다. 외부에서 에너지 공급을 안 하는데 팽창만 해. 계속 우주의 온도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우주의 온도가 영하 270도입니다. 영하 270도. 여러분 잡아서 던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얼어요. 바로 빠직 얼어버립니다. 얼어버려요. 우주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우주복이 팍 깨지면, 그죠? 앞에 헬멧 같은 거 깨지면은 사람이 죽는데 질식해 죽는 건 구멍 났을 때 질식해 죽고요. 팍 깨져버리면 그냥 쫙 얼어버려요. 그래서 우주 공간에 얼어있는 시체가 막 떠다니는 장면 기억나는 거 있나? 그래비티라든가 이런 영화 있어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춥다는 거 우주는 이런 이유. 엄청나게 팽창을 해서 우주가 엄청 식어요. 영하 270도입니다. 근데 더 웃긴 건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는 거. 아직도 폭발 중이라는 거.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 책에 따라서 139억 년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직도 폭발 중인 게 우주입니다. 믿겨지나요? 안 믿겨지죠. 아인슈타인도 안 믿었다. 그 천재과학자는 아인슈타인도 안 믿었어요. 근데 허블이, 부리가 팽창해요 아저씨.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상대성 이론이나 연구할게요. 이랬다. 그렇게 한 거예요. 틀린 게 있었다. 천재과학자가 틀린 게 있었다.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ING죠. 팽창하는 중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138억 년 나와 있네요. 자, 대폭발은 138억 년 전에 해서 지금도 팽창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물질이 처음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고1 과정에서 자세하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주 탐사는 간단하게 볼게요. 우주 탐사는 우리가 우주를 탐사하는데 어디 보자.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관심을 왜 가지냐면은 혹시라도 외계에 우리와 닮은 또는 우리보다 더 지능이 높은 또는 약간 수준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외계 생명체의 존재? 궁금하거든. 우리가 진화로 태어난 게 맞다면 진화론적 관점에서 어딘가는 지금 진화가 일어나고 있는 행성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보다 더 진화가 많이 된 어떤 행성이 있다면 거기서는 더 고등한, 더 우수한 어떤 사회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생명체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진화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서 그런 생명체를 찾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사실 우주 탐사의 목적은 그래서 어디 갔어? 뭐 생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방금 얘기한 게 그런 부분이야. 우리 생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 우리가 진짜 진화로 태어난 게 많은지 혹시 만들어진 거 아니야? 창조론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유를 밝힐 때 우주를 연구한다는 겁니다. 다 이해할 만한 읽어보세요. 이렇게 우주 탐사하는 과정 중에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팡 쐈다가 다시 자동으로 다시 착륙하는 어떤 로켓도 개발을 했죠. 그런 것들처럼 첨단 과학 기술의 선두로 이 우주 개발 기술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잠깐 볼게요. 역사 1957년 스푸트니크 1호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는 누가 발사한 걸까요? 어느 나라? 당시 소비에트 연방 두 글자로 소련하고 당시 소련하고 적대국이 어디였어요?
미국이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야. 좀 시간이 좀 필요하긴 했지만 1969년도에 얘네 인공위성을 발사했는데 물론 중간에도 과정이 되게 많은데요. 최초로 어디 착륙한다? 달에 인간을 착륙시킵니다. 물론 아직도 논란이 많죠. 했다 안 했다. 생각 갔던 것 같아요. 아폴로 11호가 최초로 달에 착륙하는 것을 성공을 시킵니다. 69년. 1989년 보이저 2호. 보이저호도 미국으로 알고 있어요. 보이저 2호가 해왕성을 통과하고요. 90년에 허블의 우주망원경이 발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0년이니까 우리 2000년 근데 우주망원경 이렇게 근처가 아닐 텐데. 허블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허블이 처음에 아마 관측한 거는 우주망원경이 아니었나 봐요. 그냥 지구에 있는 망원경으로 관측을 해서 외부나 발견을 하고 이제 공로를 인정받고 어느 정도 유명해졌으니까 우주망원경까지 띄우지 않았을까? 그치? 그래서 우주망원경 띄운 건 나중이네요. 2012년에서 화성에 착륙을 처음 성공을 하게 되고요. 2015년에 명왕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은 명왕성이라고 부르지 않죠. 명왕성은 지금 이제 퇴출당했어요. 퇴출당했다는 게 없어진 게 아니라 행성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소행성으로 다시 재분류된 거예요. 외소행성으로 재분류가 된 겁니다. 명왕성이 사라진 게 아니야. 그 다음 2018년에는 파커 탐사선이 태양의 대기권까지 대단한데? 태양의 대기권까지 진입한 성과까지가 현재까지의 성과입니다. 자, 우주 탐사 활동에서 개발된 첨단 기술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잘 이용되고 있다는 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골프채, 의조, 티타늄 소재, 안경테, 형상 기억 합금, 자기공명장치, 사진 촬영 기술, 우주복, 기능성 옷감, 정수기, 우주에서의 생활을 위해서 개발된 게 원래 오줌 걸러먹는 거죠, 정수기가. 태양전지, 우주에서 전력을 얻고자 이제 개발된 게 태양전지인데 지금 우리가 잘 쓰고 있죠. 에어쿠션 운동화, 무중력 상태에서의 우주인의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인데 지금 우리가 나이키에 넣고 쓰고 있죠. 진공청소기, 무중력 상태에서는 먼지를 쓸어담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진공청소기가 개발된 건데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 잘 쓰고 있죠. 다 우주에서 쓰려고 했던 것들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가 정답되어 있습니다. 자, 곁가지에 있는 것도 좀 볼게요. 이거는 좀 잡지식이 좀 많이 필요해서. 자, 우주 탐사 방법. 전파망원경, 우주망원경, 우주탐사선. 탐사선을 직접 보내기도 하고요. 우주를 탐사하기 위해서 전파망원경을 쓰기도 하고 우주망원경을 띄우기도 하고 우주 탐사선을 실제로 보내기도 한다. 여러 가지 탐사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인공적으로 위성을 띄우죠. 인공위성을 띄웁니다. 위성을 인공적으로 띄워서 기상을 관측하기도 하고요. 방송에 이용하기도 하고요. 항법이라는 건 GPS, 아빠가 운전하실 때 또는 배가 이제 항로를 결정할 때 이 GPS의 도움을 받습니다. 인공위성은 이런 역할들을 해준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고 있고요. 자, 우주 탐사가 우리 호기심 때문에 우주를 탐사하고 있는 게 맞아. 근데 호기심 때문에 우주를 탐사하다 보니까 우주 정거장도 세우게 되고 거기서 우주인을 살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첨단 기술도 개발된 건데 그럼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 아주 첫 번째가 우주 쓰레기예요. 우주 쓰레기. 인공위성, 자, 우리나라에서 나로를 발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 기술이에요. 빵! 뿡! 터지고 난리가 나. 그죠? 그러니까 중력권 안에 있다면 다 우리 지구에 있는 지구 안으로 떨어질 테지만 중력권을 벗어나서 만약에 잘못되면 그냥 그대로 통신 두절되고 그냥 거기 떠다니는 혼자. 유령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우주 쓰레기예요. 우리랑 통신이 안 되고 혼자 막 떠다니는 것들. 또 왜 우주로 올라가서 터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또 파편들이 떠다닐 거 아닙니까? 이 우주 쓰레기에 대해서 영화 만든 거 있죠, 우리나라에서. 송중기 주연. 이름이 뭐였지? 뭐야? 승리호. 승리호가 우주 쓰레기를
맞아요.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우주 쓰레기 다 갖고 오면 막 돈 주고 그러죠. 돈 주고. 쓰레기 처리했다고. 아무튼 빠른 속도로 지구 주위를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선, 우주 정거장 등을 이제 때려가지고 폭발시킬 수 있죠. 사실 그래비티인가 어떤 영화도 이 우주 쓰레기에 대한 영화예요. 그래서 우주 쓰레기가 우리가 타고 있는 우주선을 때려가지고 거기서 위기를 탈출하는 뭐 그런 영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라는 거 정리하고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풀어보자.